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선, 우리 야간 선물도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옵션 만기였습니다. 정말 8월 옵션 만기일이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만기물이었죠. 그 결과도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이따가 오늘 이번 8월 옵션 만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오늘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나스닥 음전 후에 추가 하락했죠. 야간 선물이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고가 대비 무려 13포인트나 변동이 생겼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서 저도 뭐 고가를 형성하고 뭐 초저녁 때 최고가를 형성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쭉쭉 줄줄 세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잠이 들었지만 이제 끝까지 이렇게 푸른봉으로 마감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미 여기서 틀어졌다라는 것을 뭐 파악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 전날 절대로 이제 콜옵션이 물론 콜옵션이 이 야간에는 이제 고가를 찍을 정도로 올랐지만 그 주간에는 개인들이 100억 원 정도에 가까운 매수로 이제 오버나잇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기일 당일에 녹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프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것, 옵션에 콜이든 푸시든 접근하지 않는 것 하더라도 다음날 당일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프리가 충분히 깎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굉장히 콜이 이제 폭발을 했었는데, 야간에 청산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아마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콜옵션들이 대부분 몇백 퍼센트씩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대부분 7, 80% 떨어져서 쭉 출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그럴만도 한 게 고가 대비 13포인트면은 뭐 거의 뭐 처음 보는 수준이에요. 357.95에서 야간 선물이 뭐 345 수준으로 쭉 300 그죠 45 수준으로 쭉 떨어졌으니까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아침에 우리장 개장할 때 더 많이 급락이 나오면서 무려 2% 정도 갭 하락 출발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43.40. 그래서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출발했고요. 이 상당한 변동성 예상은 아침 마이너스 2%대 급락 출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 8.6포인트의 진폭의 박스장이었습니다. 박스장이긴 한데 진폭 자체가 8.6이에요. 평소에 하루 종일 거래해도 그 정도 수준 안 나오는 뭐 한 이틀도 안 돼요. 한 3일 정도의 변동성, 연속 변동성 수준의 진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8월 5일에 떨어졌던 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그냥 박스 횡보만한 수준이었죠. 프리만 빼는 수준.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지만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형태의 시장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죠. 어쨌든 옵션의 프리가 어제 등합이 6.01에서 오늘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녹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빠르게 녹기 위해서는 진폭을 크게 만들면서 횡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녹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진폭을 크게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 옵션의 프리가 가장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6.01의 프리를 다 빼는 정도의 거래 흐름이 나온 거죠. 많이 떨어져서 출발한 것이 특이한 그런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디데이의 시작부터 어제 개인 콜옵션을 대거 접근한 콜옵션, 이틀 동안에 대거 접근한 콜옵션을 다 죽이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BOJ에서 금리 인상 자제 발언에 상승을 했다가 4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10년물 경매 입찰 부진에 하락 전환을 해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장중에 우리 장 시간에는 예정대로 필요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증시였습니다. 반대 매매 일정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9시에 주식 현물 하한가 강제 주문 반대 매매 좀 수량은 줄었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10시 CFD, 12시 선물 옵션 관련 반대 매매, 14시 스탁론 반대 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량은 줄어들고 있겠죠. 자, 미국 이야기부터 간단히 짚고 우리 장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6월 소비자 신용 잔액 전월 및 예상치가 하회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월비 89.3억
달러 증가했으나 전월 139억 달러 및 예상치 100억 달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며 소비 둔화 신호로 인식되어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높은 연체율 또한 부담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빅스텝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가계의 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두 단계로 금리 인하를 한 방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즉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하는 미일 금리차 축소를 만들고 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또 한 번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일으켰던 빅테크 종목들부터 빠지면서 자산 가격에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에 부담인 상황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최근 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에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2배로 23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금리는 3.96%였으며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내용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첫 번째, 미수금 반대 매매입니다. 8월 6일 미수금 반대 매매는 433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8월 5일 대폭락장 다음 날이죠. 미수금 반대 매매 비중은 4.6%로 올해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8월 7일 그 다음 날 어제죠. 어제 미수금 반대 매매는 214억으로 기록됐고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은 2.1%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8월 8일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미수금은 더 증가하며 미수금 반대 매매가 이렇게 대폭으로 나왔는데 전체 미수금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폭락 후에 기회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미수 베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수는 단기 이틀 뒤에 다시 주식을 갚겠다라고 하고 돈을 내지 않고 어느 정도 내지 않고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죠. 그 미수 베팅, 단기 급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8월 7일 위탁 매매 미수금은 1조 1971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8월 5일 대폭락장을 보기 전에는 1조 원을 넘기지 않았는데 그 뒤에 미수금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 코스피 코스닥 받아주고 있죠.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미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활동에 가깝겠죠. 단기적인 강한 베팅, 내가 돈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200원, 300원 베팅을 강하게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8월 1일 19조 5,200억 선에서 8월 7일 17조 7,200억 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축소된 것이 보이시죠? 요날부터 요날 8월 6일에서 8월 7일까지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조 원에서 이제 한 10% 이상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신용잔고가 줄어들긴 한 거예요. 하지만 충분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한 20% 떨어지나 16조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정도면 신용잔고 진짜 많이 나왔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근데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코로나 관련주들만 오늘 강세였습니다. 20년 2월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장세가 기억나는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고요. 뭐 하루가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그랬죠. 수젠텍,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시젠, PCL, 신풍제약,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SD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등 그때 그 당시 이제 국제약품까지 해서 그때 그 당시 종목들 그쵸? 그때 한때 코로나 테마를 강하게 이뤄냈던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때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한번 신선하게 올라갔던 때 막 신풍제약과 시젠이 막 엄청나게 폭등했던 그때와 좀 구분을 해야겠죠. 매물대도 있고 한 번 더 겪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그때처럼 뭐 몇 개월이고 그냥 진행되지 않을 거고 또 코로나 자체가 또 그렇게 그때처럼 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일단은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나오는 것도 좋고, 하다 보면 단타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외국인 선현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현물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과 콜옵션까지 모두 매수세가 지속된 하루였습니다. 물론 콜옵션에 몰리는 수준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것에 비하면 2% 급락 출발한 것에 비하면 콜옵션에 몰리는 그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지금 기존에 베팅된 콜이 크게 녹으면서 조금 좀 두려운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이번에 옵션 손실이 개인들한테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움직임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하락하지 않고 방어가 되는 모습도 있었죠. 3월, 4월, 5월, 6월, 7월 옵션 만기일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좋은 옵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계속 이기는 그러한 모습, 정말 특이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상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옛날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8월 달에 몇 배로 다 털어갔습니다. 오늘 이따가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으로 몇 배를 다 털어 나갔습니다. 개인들 얼마씩 벌었던 거 그냥 그거는 다 판돈을 키우는 거였어요. 완전히 그냥 8월 달에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요. 지금 누적 수급 부담 요인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밑에서 현물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바닥 선물 매수가 현저히 늘어나면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3월 코로나 패닉장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현물을 밑에서 더 산다고 한들 반대 매매나 이렇게 딱 처리가 되고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은 막 산다고 한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거 이상으로 더 사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동성까지 공급되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사주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죠. 샀다가 팔거나 1조 원을 샀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유동성을 바닥에서 공급할 만한 상황인가요? 물론 미국은 지금 TJ 잔고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이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적당한 타이밍에 이 돈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재무부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선 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옐런 장관은 그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대선 전에 떨어지면 재무부의 계좌에서 돈을 써서 증시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겠죠. 언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돈이 그때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미 시장에는 고가까지 흘러가는 동안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었던 거고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때랑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최근 반복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반납 과정과 오늘 매도 5천억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외국인 누적 선물은 이제 매도 6천억 선으로 추정되며 스위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으로 매도 누적 6조 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울 정도로 제가 구간을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누적량으로 6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움직이는데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플러스 6조, 플러스 6조, 플러스 6조 부근에서는 매도 부담을 키우는 자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6조 원 정도 돌아서면 다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6천억의 매도밖에 나오지 않은 누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칭을 한 이상 더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급락장에서 반드시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V턴으로 간 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오히려 다중바닥을 형성하러 더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한 번에 물갈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시간이 보통 2달에서 6개월 정도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대규모 급락장이 뭐 엄청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V턴에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가까웠던 4년 전의 폭락장, 급락장, 팬데믹장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의 기억만으로 또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수급적인 환경이 그때와 다르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변화가 생길 수는 있죠.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변화가 포착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반발 매수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5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지금 이렇게 5거래일 연속 터지고 있죠. 보시면 언제부터예요? 8월 2일, 5일, 6일, 7일, 8일. 8월 2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봉으로 시장의 빗각 추세가 꺾여져서 내려온 날이죠. 금요일이죠. 이날 8월 2일부터 프로그램은 5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 뒤에 시장이 자, 일봉으로 보시면 하락하든 자, 급락하든 반등을 하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은 비차익 매도, 즉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익을 낼 수 없음에도 프로그램은 매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매수 차익 거래 혹은 매도 차익 거래를 통해, 즉 차익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모두 하는데 지금 차익을 낼 수 없음에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이 인식하기에는 자, 이 빗각이 무너졌으면 앞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신호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정 없이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차익 5일 연속의 매도는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최근에 매도가 좀 많았죠. 비차익 매도가.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뭐 사람처럼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의 비차익 연속 5일 매도는 현재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하락 배팅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오늘 러프한 지지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일봉을 보시면 좀 개파락 출발했고 분봉을 보시면 자,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2% 하락한 구간이에요. 자, 이 지점은 제가 어떤 지점이었냐? 파생반 오늘 개장전 늘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그 중에 개장전 제시해드린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어디요? 341.4에서 341.8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리장은 시작점이 그렇게 막 좀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삭 주저앉았죠. 조금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 자, 여기서 받았죠? 여기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3중 바닥이에요. 제가 쌍바닥이로 했는데 3중 바닥인 것 같습니다. 프리장 때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래서 프리장 저점 여기 한 번 찍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341.60이에요. 자, 그 다음이 341.60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쌍바닥이 형성된 거죠. 자, 그 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자, 한 번 첫 번째는 시작점이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자, 지지라인에서 받쳐지나? 한번 파악할 수 있죠. 일단 대응 분할로 하면서 접근한 다음에 내가 더 때려가면 손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받을 수 있죠. 올라갔죠? 여기서 또 한 번 체크를 합니다. 또 받을 수 있죠. 손절을 각오하면 뭐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절이 자신이 없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손절이 칼같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의 투자를 두고 가상의 시나리오 매매를 좀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지지가 딱 정확히 형성이 됐고 뭐 지금 장중에는 저희 회원님께서 뭐 꿀라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진짜 꿀라인이었네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카페에 파생반 분들께서 매매일지 올려주신 것을 보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자, 글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타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가서 네이버 카페에서 매매일지 회원님들이 올려주시는 매매일지 보시고 공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시는 분들도 복귀하면서 공부가 될 거고, 보시는 분들도 공부가 될 테니까 거기 이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 하셨다. 여기 부근에서 이게 지지라인 부근에서 대응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라인 근처 보면서 이제 청산을 1차, 2차 나눠서 청산하셨고, 다시 또 지지받네 하면서 매수를 하셨고 청산을 하셨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지지받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3차 매수까지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자, 글을 보면은 뭐 옵션 만기라 엄청 떠있는 프리를 죽이기 위해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장을 예상하며 장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박중사님 지지라인 지지하는 거 보고
1차, 2차 보초병 투입 후 저항 라인 가기 전 막히는 것 보고 1차 분할 청산 후 저항 라인 확인하는지 보고 나머지도 전량 청산했습니다. 그 후 하락해서 박준사님 지지 라인 확인하는지 보고 다시 1, 2차 매수 후 빗강 라인 걸리는 것 보고 반절 청산했습니다. 등 이렇게 지지 라인, 박중사님 지지 저항 라인 도움받아 선물만으로도 옵션 만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서 수익금이 1,7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선물 조금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사실 오늘 범위가 컸기 때문에 박스긴 해도 최종 진폭이 8.6포인트면은 충분히 선물해서 적당한 기억. 근데 수량이 140개 좀 많이 하셨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140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5개씩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루 종일 쌓이니까 140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크네요. 그래서 어쨌든 140 계약을 하시고 1,700만 원의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매매일지 보시면 자 여기 KMN님 좀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자 여기 타점 보시면 장시작 전 마인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장시작 전에 생각하고 온 것까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을 보는 거죠. 그다음 매매 포인트 다 지지죠. 중사님 1차 지지 라인을 보고 매수 진입했다. 여기죠. 여기 타점 보이시죠? 1번, 2번. 그다음에 저항 라인에서 단타. 어차피 프리를 빼는 날이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 이렇게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프리를 뺄 거니까 프리가 고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굴곡이 계속 생길 거다. 그래서 지지 저항 라인에서 청산해서 이렇게 진입 청산 구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67만 원의 수익 올리셨고요. 모두 올려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려주시는 분들도 그걸 한 번씩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매매를 했는지 복귀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게 쌓이고 나면은 점점 더 기술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저항점은 1차 저항이 347.5에서 슬쩍 걸리는 듯 했으나 여기 보시면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 그죠? 여기 저항 가기 전에 다 막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이제 347.5 부근인데 막히는 듯 했으나 돌파가 나왔죠. 근데 다음 라인에서 이제 대부분 걸리려고 했던 거고 조금 더 진행되어 2차 저항점 오늘의 박스 최상단이라고 말씀드렸던 350.2에서 350.6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전일 종가죠. 그 전에 매물대에 막힌 겁니다. 그래서 349.6에서 막히면서 재차 하락했고요. 분할이 진 경우에 접근이 가능했겠네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없는 수급이었고 오늘 계속 뭐 외국인 선물 매도에 현물 매도에 그다음에 개인 콜옵션 계속 옵션 만기에 집중해 그다음에 현물 계속 개인들 매수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런 수급에 옵션에 고평가된 프리를 빼기 위한 박스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고점 이후 하락에 무게를 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 여기 찍고 돌아올릴 때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빠져서 공간 확보될 것이다. 근데 그게 공간이 어디라고요? 344부근까지 향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려드렸는데 결국에는 344.55까지 가서 종가 싸움, 만기 결제 싸움으로 넘어갔죠. 그런 수급 환경을 좀 파악했고요. 마지막 3시 20분 이후로는 막판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콜옵션 일부 공략에 의해 종가 베팅은 콜옵션이 유리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도 파생반의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림으로써 그걸 또 캐치해서 종가 베팅하신 또 회원님께서 작게나마 이렇게 단 한 계약이라도 작게나마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콜옵션을 종가 베팅해서 한 계약을 슬쩍 들어갔을 뿐인데 결제 53만원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옵션 만기 변동성이 생기면 작은 베팅으로도 충분히 또 가성비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14만원을 베팅했을 뿐인데 167만원으로 결제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선물을 띄우고 콜옵션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막판에 콜옵션 베팅한 것을 먹으려고 바로 뛰어버렸죠.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3시 21분 봉으로 그냥 선물을 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막 띄우고 막 8만원까지 막 보여주면서 막 띄우는 모습 그렇게 시도하면서 종가를 400원 끌어올리면서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결과
여기 345.28로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346.70으로 약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올려서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 345가 0.5에서 진입해서 1.68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콜옵션 342.5가 2.15에 진입해서 3.91로 끝나고 풋옵션은 다 죽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의미 없어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옵션 매도자들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딱히 크게 특정 해석가에 막 크게 닫고 있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추정 범위가 나오지 않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옵션 만기 결과 추정, 제가 아까 정말 놀랍다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거죠. 오늘 역대급 대규모 손익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은 3,400억 원의 옵션 수익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외국인 그동안에 선물에서 지고 있던 거, 선물에서 1,500억 지고 있던 거를 한순간에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풋옵션 쪽에서 대규모 수익. 풋옵션 외국인들이 8월물 들어가자마자 막 310 극액값 풋까지 막 공략하면서 그게 막 수백 배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785배였나?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풋에서 완전히 대폭등, 완전히 대규모 수익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유있게 그냥 프리 깎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기관들도 금융투자도 적지 않은 수익 620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2,800억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풋 옵션 매도에서 엄청난 손실이 나왔습니다. 풋 옵션들이 막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 막 움직이는 게 생기니까 며칠 동안 수십 배, 수백 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풋옵션 매도자들은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2,800억이 고스란히 녹아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8월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번 여기서 증명해 줍니다. 3, 4, 5, 6, 7월 동안에 개인들은 옵션에서 몇십억씩 뭐 많게는 100억대씩 이렇게 수익을 챙기다가 한 방에 2,800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몇 년치예요? 거의 2, 3년치는 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하시고 안전 확보하시고 관점 전략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파생반 특강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용 연습하시고 모의투자로 연습하시고 내 매매를 최대한 내 내공을 쌓는 것과 함께 한 단계씩 나아가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 잘못된 그냥 무리하게 하면은 이런 장을 한번 만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가 내용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추가 선물 매도를 5,281억 했는데요. 자, 수급 보시면 이거 5,06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5,065억으로 종료를 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선물 매도로 총 5,065억 매도를 한 날이었고요. 투신이 종가 매도를 했습니다. 신규 매도를 추가했는데요. 4,000억 가량 추가하면서 4,400억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종가는 외국인도 매도 베팅, 투신도 매도 베팅이네요. 금융투자와 개인이 나눠서 매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런 수급적으로 조금 또 부담스러운 상태로 끝이 났고요. 잠시 후에 있을 미국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슈가 시장에서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또 많은 변동성을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적 흐름은 양호해 보여도 자, 지금 이 시장의 반등세, 그쵸? 급락 후에 중심 부분에서 딛고 있기 때문에 양호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V턴은 아니어도 그래도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수급 자체로는 단순 한 번의 급락으로 끝났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의 매크로 상황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접근할 상황은 아닙니다. 반등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부터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좀 더 확인, 수급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이거 전체 공개로 해서 올려드렸는데 하락장 관점 점검이죠. 8월 5일 폭락 나오기 전에 물론이고 몇 달 전부터 직장인 주식반 정회원분들께 주식을 최대한 계속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자 관점을 몇 달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폭락이 나온 이후에도 이번 급락에도 매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급락이 나왔어도 바로 받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번 하락장은 일반적인
급락장의 흐름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외 수급 및 매크로 등 시장 전반 환경 때문에 중장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함부로 자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짧은 경험은 그냥 지금 마지막 코로나 때 그냥 V턴으로 해서 올라온 경험에 의존할 겁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중장기 하락장 추세를 보지 못하고 그때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단기 테마성 종목들을,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테마주들이죠, 단타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마저도 관망하는 게 안전합니다. 파생상품 관련, 선물 옵션 등 수급이 안정화되고 근거가 보일 때까지는 몇 달 전부터 현금 확보한 것을 계속 지키시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더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량 올 현금화 되기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한다면 단타는 그 카페에 이제 한 팀장님 모셨죠. 한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등으로 테마 순환 대장주들로만 커트 잡고 소액으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페에 이렇게 장중에 한 팀장님께서 제가 이제 파생을 보는 동안 주식을 좀 보완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한 팀장님의 주식 이야기, 한 팀장님의 주식 테마, 증시 뉴스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보인다면 저는 당연히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8월 2일에 53분짜리 유튜브에 올려드린 이 영상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3분 속에 여러분들의 돈이 숨어져 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장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도 장중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